네. 네, 감사합니다. 주연의 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검하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검하수에 대해서 되게 성형외과에서 특히 눈 수술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검하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용어 안 쓰고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쭉 이게 코고 눈이죠. 눈이고 그다음에 눈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눈 밑에 여기는 안검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요걸 머리 뒤쪽 해골 안쪽에서 잡아 당기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잘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유 이걸 잘 안 그려. 이쪽으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단면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대강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검판이 있고 눈이 있고 속눈썹이 이렇게 삐치죠. 이렇게 여기 안검판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상안 거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자를 잘 알아 이제 이해가 빠릅니다. 상안 위에 있는 안에 거근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다. 그래서 상안 거근이요. 간단하게 해서 눈이 위로 당기는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있고 여기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뇌가 있겠죠. 뇌에서 신경아 전기 자극을 줘서 이 근육을 수축하게 해라. 그럼 수축하게 되면 요게 싹 올라가겠죠. 쫙 올라가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건데 이 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근육 자체에 의해서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우리가 외상 같은 거 특히 뭐 사고라든지 그런 걸 당해 가지고 아니면 뭐 이쪽에 어떤 종양이 생긴다 해서 이걸 누르거나 손상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당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떠집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떠지는 거는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육 자체 또 그 중장 신경 또 여기 뇌에서 어떤 이걸 조절을 못 해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뭐 후천적으로 뭐 종양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깁니다. 결과로는 이 눈이 들떠지는 거죠. 이게 안검하수입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는 원인이 엄청 많아요. 왜? 이 증후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폐렴이 걸려서도 기침을 할 수 있고 감기를 걸려도 기침할 수 있고 목에 뭐가 걸려서 기침할 수도 있고 결핵이 걸려서 할 수도 있고 가래가 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침한다는 거지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찾아보면 이제 전문용어로 뭐 근무력증이라든지 무슨 뭐 신경 종양, 뇌의 어떤 종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눈을 못 뜨게 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떠질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겠죠. 뭐 성형외과적이라든지 안과적이라든지 신경과적이라든지 신경외과적이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검하수가 있는데 안검하수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안검하수라 하냐.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다. 그럼 키가 작은 게 그럼 170 이하냐 160 이하냐 뭐 평균점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거 아직 정확하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약간 졸리는 눈을 떴을 때 이 동그랗게 떠지지 않고 다 당겨지지가 않아 가지고 약간 반달눈처럼 역반달눈처럼 이렇게 생기거나 그래서 눈이 좀 졸리는 표정을 짓을 때 이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키가 작다. 너 눈 뜨는 힘이 좀 약하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이제 안과적으로 검사를 받아야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여러 원인에서 눈이 들떠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눈이 잘 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좀 문제예요. 그냥 잘 떠지는데 늘어진 피부가 쭉 덮여. 그래가지고 덮여. 또 덮여. 그래가지고 자꾸 이마를 자꾸 치켜뜨리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이 이마의 근육이 자꾸
줄었다 넓혔다 하면서 피부가 늘어나서 더 덮여. 그러니까 실제는 눈은 크게 뜨는데 가죽이 덮여서 이렇게 눈이 적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가성 안검하수다. 안검하수. 진짜가 아니다 이거야. 진성이 아니라 가성. 이게 실제로는 눈이 충분히 뜨는 힘이 있는데 가죽이 덮여서 그런 경우가 있다. 선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늙어가지고 눈이 많이 처져 내려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용적으로 요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안검하수다라고 하고, 어떤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거를 그래요. 눈이 많이 처진 분에서 당신은 쌍꺼풀 수술도 하고 쌍꺼풀 수술로 눈 처진 수술 제거를 하고, 또한 안검하수 수술도 해야 된다고 돈을 2번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이게 진가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눈 교정 쌍꺼풀 수술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돈을 받는다는 건 좀 양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검하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눈매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눈매 교정. 그럼 안검하수 수술하고 눈매 교정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하게 하는 안검하수 수술을 눈매 교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눈이 이렇게 졸린 눈이 초롱초롱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상한 건 여기에 파샤라든지 근육이 이런 부분을 원래가 안검하수 수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절단해서 붙이든가 실로 엮든가 하는데, 이거를 좀 가볍게 해주고 여기를 약간 좀 줄여줘 단축시켜가지고 눈뜰 힘을 좀 좋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를 간단하게 교정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안검하수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쌍꺼풀 형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해서 안검하수 있는 사람은 쌍꺼풀이 수술해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을 때, 그러면 있는 쪽은 눈이 확 커지고 원래 안검하수가 있는 눈은 안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도 눈 크기가 더 차이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 안검하수, 이 가성이 아니라 진성 안검하수를 항상 의사도 유심히 봐야 되고, 또 그걸로 미리 환자한테 얘기해 줘야지만 환자하고도 시술 끝나서